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라네. 18페이지 6번 봅니다. 18페이지 6번 보시면, 자, 취득세 2에서 6번이요. 2021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포인트는 하여튼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는 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그래서 등기한 후 등기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러면 틀려요.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맞고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그런 거고. 예. 자, 틀렸죠, 여러분들? 예. 자, 이거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들.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토를 주겠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도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이거 신고 납부 기간.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요. 요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래서 3번 X고요. 4번 봅니다. 4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계 80%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요. 간주취득의 경우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했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나 또 차량 계획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이런 간주 취득은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토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목 변경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회원권,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4번, 5번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죠?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둡니다. 이거 등록면허세에도 그대로 나와요. 등록면허세에서도 어떻게 나오냐?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거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서 채권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바꾸면 없다고 바꿔요. 여기가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6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당연히 즉시 통보해 줘야 되고요. 즉시 통보해 되고. 그래서 요거 2021년 신설 규정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나오고 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이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대위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6번, 7번 다 맞고요.
자, 그럼 틀린 것은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6번에서 4번만 틀렸습니다. 4번만 여러분, 3번만 틀렸습니다. 6번은 3번만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옳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 또 건축물 개수의 경우를 바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과 개수를 자, 헷갈리는 것들을 바로 한번 또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건축비입니다.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요. 그 세율은 원시축이니까 신축, 재축, 원시축이니까 원8, 2.8%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 면적 증가 없이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뭘 과세 표현하느냐?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해요. 건축물 개수는 증가한 가액,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가 되죠. 증가한 가액. 근데 면적 증가 없는 경우에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간주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하고 면적 증가가 있다. 개수로 그 증가된 면적은 원시축이 아니죠. 신축과 재축이 원시축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축이 아닌데도 면적 증가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 정합니다. 원8 몇 프로? 2.8% 세율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축했을 때 개수의 경우를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정확하게 또 면적 증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 세율을 꼭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7번 바로 OX로 봅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세율과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금방 우리가 봤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때 취득세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가 적용됩니다. 2%가.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원8, 2.8% 세율 정합니다. 동일하다 틀렸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X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이거는 단순 암기식 문제. 이거는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요거. 자, 그래서 8번 X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작년에도 이거 있었는데 작년에 지문에 나왔었는데 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이거 상속 개시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단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O, X요. X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거, 숫자만 보면 하수고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이 봐야지 항상. 그래서 고수가 되죠. 똑같아요. 이것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작년에도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심리가 똑같아가지고 바꾸는 것도 비슷하게.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X고 10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재관시 도이다. 그렇습니까?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지방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10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우리 취득세의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2021년 3월 10일이고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2021년 4월 13일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8월 20일입니다. 자, 그럼 언제입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네트를 취득하는 거죠.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으니까 언제입니까?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뭐 한 6월 12일이나 13일이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6월 10일인지 13일인지 이런 것까지 막 손을 꼽아가면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치사하게 그렇게 1번지면 6월 10일, 2번지면 6월 13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사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더니 내 강의를 들었는지 어떤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일일이 그러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거 날짜를 다. 그거는 그 반칙이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이거를 알고 있는지만 물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질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대충 아시면 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경과는. 아까 봤는데 또 이렇게 사례로 다른 형태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12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중 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자,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왔다.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오면 60일 확인하고. 이내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꼭 확인할 것도 가산세 포함해 제외한 금액을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 세 가지 포인트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오면 꼭 확인합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거나 등록면허세에서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꼭 확인할 거 며칠? 60일. 취득세에서나 하여튼 국가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며칠?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 있죠? 작년에도 나왔고 제외.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보통 징수 아니라는 거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12번 맞습니다. 13번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살성재산 포함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 틀렸어요? 자, 항상 포함제 확인해야죠. 살성재산 제외입니다. 하여튼 비과세에서 살성재산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조건 과세고,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살성재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비과세입니다. 2번 국가지자체의 귀속 기부 차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령이 정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나오는 거는 요거는 그래서 19페이지에 여러분요 넘어가서 나오는 것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바탕스 박스에 있는 것은 OX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까 그 2번 지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약속 안 지켰죠? 당연히 과세해야죠. 국가지자체 귀속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당연히 과세고요. 니은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정부한다.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문제 지문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한다. 3번 지문 O, X요. X입니다. 과세입니다. 과세. 이거 과세예요. 우리가 신탁
특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위탁제, 수탁제로, 수탁제, 위탁제로 이런 게 비과세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 이런 것들 주택조합이 비조합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서 나왔었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조합원이에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 의무자. 그랬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공동주택 시가순액 9억 원이하를 개수 대수선 제외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꼭 확인할 거. 대수선 포함해 제외요? 제외 꼭 확인합니다. 대수선 제외고.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예요.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하고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은 비과세한다. X입니다. 자, 이거 X인데 여러분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요. 자, 3번 X, 4번 O, 5번 X인데요. 우리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 취득하면 비과세입니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건데. 그러면 어떤 세율 정해야 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 고주택 제외. 이러면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14번으로 봅니다. 오른쪽으로 19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19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자 14번 있잖아요. 판매권 행사.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판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요거는 OX가 아니에요. 이건 비과세. 자, 이거는 OX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갑니다. 근데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죠. 그런데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올 때 내 의지로 거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 있죠? 요거는 자, 돈 빌린 동창들 얘기 드렸죠? 이거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근데 개인 간에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는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비교해서 환매권 행사 알아두시고. 거기 15번 나오죠? 명의신탁. 명의신탁이요.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고요. 그 개인에서 다시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올 때 과세고요. 명의신탁 과세입니다. 근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명의신탁 과세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믿고 맡기는 거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는 것뿐이고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신탁,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과세율 적용 방법. 그래서 거기 바탕색 박스 표가 나오죠? 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요. 취득세 이거 세율 적용.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5년 내에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처음에 토지 건축물 취득해서 표준세율 세금 냈어요. 근데 이게 5년 내에 용도 변경세 착공해서 뭐 골프장을 건설했다거나 그랬을 때 자,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을 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추징해요. 아니면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합니다.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 취득했는데 용도병세 착공해서 5년 내 용도병세 착공해서 골프장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한 사실상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추징을 해요. 다만 처음에 토지 취득할 때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어떻게 하고? 빼고 나머지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근데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처음에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실성재산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그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실성재산이 됐어요. 이때는 전체 가격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해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 그렇지. 이때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포인트가 이거니까. 자, 바꾸면 시험에서 이 두 걸 뒤바꾸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사업용과 쓴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달라요. 자, 그럴 때 누구한테 중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그 사업용과 쓴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바꾸면 공장 신설,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하는데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그림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들. 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장 신증설한 자와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다.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이 사업용 가스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정합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고. 바꾸면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바꿔요.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17번 또 봅니다. 이 17번은 재작년에 이건 신설된 규정인데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고 좀 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봐놓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순액으로 해요? 아니면 기존 소유 지분을 제외한 시가순액으로 합니까? 예? 요거 전체 시가순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자, 우리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었는데 50%씩 지분. 근데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갑이 그랬을 때 자기 그 기존의 소유 지분을 제외한 요 부분의 시가순액으로 할 것인지 요 부분만에 아니면 전체 시가순액으로 할 것인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시가순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했다가 나중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전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과세 표준을.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중에 고르기로 되어 있고 18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요.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동형모의고사에서 이거 냈더니 이것도 많이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분양권 같은 걸 얘기해요. 분양권 같은 것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돼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객관적 방법으로, 즉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해요? 아니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산정한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특례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기가 분양가격인데 이 특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면 프리미엄 그 합한 가격으로 이걸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P로 떨어졌다? 자, 그러면 또 그때는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XX들이지. 그래가지고 바로 방송에도 나오면서 바로 이 특례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프리미엄 붙었다 그러면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합하해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걸 한다? 분양가격이 아니라 이 실제 지출 금액을 이것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런 얘기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당연히 짜고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신 권리 특례도 받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는 거. 실제 지출 금액을 진술한다는 거. 분양가에 놓고 금액이 낮더라도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이거 작년에도 여기 있었는데 시험에 또 나왔었죠. 작년에 이거 바꿔서 나왔었는데 뭐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심리가 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특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요거만 30일이죠. 유일하게.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며칠입니까? 60일. 자, 그래서 요거만 30일 이내 법령의 정보에 따라서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19번 3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등기자료 통보요.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왔어요. 옳은 지문으로 주로.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에서도 나오고 등록면허세 문제에서도 나와요.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법령의 정보에 따라 납세를 관하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 이거 자, 꼭 눈에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21번이요. 아까 나왔던 거죠.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요. 등록면허세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바꾸면 없다고 바꾸죠. 뭐. 그 다음에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제차장은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의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우리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이제 20페이지 등록면허세. 자, 고기 한번 드시고 등록면허세. 자, 목 운동합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다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명절 연휴가 그냥 그 황금 같은 명절 연휴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어떤 곳에서 하여튼 뭐 100몇십 개가 140개인가요? 있고 저희들 또 여기 우리 또 여기 사이트도 지금 질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한 2주 답글을 못 따라드렸더니 엄청 많이 또 밀려 있는데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막 하루에 막 몇십 개가 질문이 뭐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일단은 저 연락에 좀 하고 또 다른 일 급한 일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좀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질문 지금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저기에도. 근데 하여튼 질문 답변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임학수 학생 여러분 어떻게간에 제가 하여튼 이번 일요일까지는 하여튼 답글을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했는데도 지금 엄청 많이 또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끝도 없네요. 하여튼 그래서 답글 다는데 그래서 바쁘다고 답글을 또 대충 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보시면 등록면허세 03번 봅니다. 여러분들은 잘 그냥 푹 쉬지는 않았죠, 여러분들? 푹 쉬었으면 이게 좀 곤란한데 푹 쉬지 않았길 바라고 적당히 쉬고 충전했기를 바라고요. 자, 봅니다. 20페이지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작년에만 2문제 반, 3문제가 나왔는데 뭐 등록면허세는 많이 문제가 사실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는 항상 좋다는 말씀 제가 드리죠. 지문이 지금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지문이 되게 길지 않고 뭐 길어봤자 등록면허세는 많이 길지 않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또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1번부터 봅니다. 취득세 과세 유치는 특광도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도구이다. 물론 제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생략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구도. 자, 도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무슨 설정 등기 납세무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이렇게 권자 납세무자고 말소 등기는 누구고?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3번이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이게 등록면허세 신고의제라고 그랬죠? 제목 따르면 이거 신고의제예요. 등록면허세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안 했어요. 그래도 등록하기 전까지 이것을 납부를 하면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하여튼 납부를 하면 등록면허세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납부에 따르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지금 징수하지 아니한다. 3번 맞고요. 신고 의제 꼭 알아두시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자주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그래서 똑같은 얘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맞고 계속해서 보시면 4번부터 한번 좀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번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라는 건. 그런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해야 돼요.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일정한 취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번 등기등록이 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그 등기등록이 무효 취소가 돼서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한식뷔페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오곡밥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이거 돌려주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가 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3번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X입니다. 이거는 외관상의 자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얘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관이라는 게 절차적인 절차만 정당하면 등기 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4번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지방세 찬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전 등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이거 맞는데요. 맞습니다. 자, 맞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체납자가 있어요.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가 있는데 세금을 체납한 사람 국가나 지자체 등이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아까부터 더운 이유는 제가 더운 이유는 에어컨을 꺼서 그런가 이게? 땀이 계속 나는 거라. 역시. 자, 항상 온도는 저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저한테 맞춰야지. 특정인한테 맞추지, 다른 사람한테 맞추지 말고 저 특정인한테 맞춰야 돼, 항상 온도는. 그렇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자, 체납자가 있는데 이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자치에서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걸 말소하는
말소할 때 체납자가 협조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런 것을 말소하는 등기를 할 때 누가 등록명세 납세의무자냐? 우리 말소 등기는 누구예요? 설정자. 그러면 이거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였어요? 이 재산 체납자 갑이 이 재산의 소유자가 얘가 이거 설정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 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뻔해요. 이렇게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렇게 지자체 명의로 이전할 때 그 물건의 전세권 등이 설정됐을 때 말소는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 성명의 독보나 소유권 보존,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 하여튼 이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하는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채권자 대의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소유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또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5번하고요. 국가 지자체가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분필 등이나 공유물 분할 등기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 수용해서 공공용지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공유물 분할 등기 등은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니까 뭐한다?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눈에 익혀둡니다, 여러분들. 4번하고 5번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저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5번을 또 보겠습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이다. OX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얘네들 지금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 꼭 알아둡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작년에도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를 정한다고 바꿨어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얘네들 다 보다 채권 금액이라는 거. 양가로 2번은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건 주로 오른짐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같은 것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이어서 봅니다. 6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승역지가액이다. X입니다. 뭡니까? 요역지가액이죠.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가액입니다. 자, 이거는 OX가 아니에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그래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입니다. 가등기 과세 표준은 둘 다 돼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둘 다 된다는 거. 임차권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는 자, 월 임대차 금액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그런 거지. 노란색까지 해놨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월 임대차 금액이지. 말소 등기는 뭡니까? 건당, 건수. 건당, 건수입니다, 여러분들. 건당, 건수고요. 자,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건수고. 8번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합니까?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사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표준으로 합니다.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자,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변경 전의 가액 아닙니다. 9번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기 후 과세관청에서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OX요. OX요. X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요거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부과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비과세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이건 요약 정리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상대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 지목이 묘진 토지는 등록할 때 보유할 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이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형제들끼리 부모님 장난치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고 단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산세에서 사업용 토지로 봐서 뭐한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별도 합산과세하고 사업용 토지로 별도 합산과세하고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2억이고요. 개인이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5천만 원이고 단 중과세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며 그렇죠?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잖아요.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됩니다.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도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취득세 과세 표시는 지목 변경이니까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니까 뭐예요? 건수, 건당, 건수가 되고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간주취득이니까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나 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4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과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계액은 200만 원이다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원래 취득세에는 등기비용이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이십, 원팔 030 여기에는 원래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 비용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4%다 그러면 이건 옛날에 취득세 2%하고 통합 전에 취득세 2%하고 옛날 통합 전에 등록세 2%가 통합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될 때는 여기에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라는 게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되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2%로 과세했었는데 등록세는 과세 안 했던 거, 이게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취득세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갖게 주려고 하니까 취득세 비용만 받아야 되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 변경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가 따로 이제 부과가 돼요. 이 지목 변경은. 그래서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금 증가한 가액이 얼마예요? 1억 원. 증가한 가액 이것을 과세 표준해서 이렇게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중에? 간주축이니까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2%를 정합니다. 그래서 1억에 2%니까 상출세가 얼마? 200만 원 이렇게요. 근데 지목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돼요. 여기에는 등기비용이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 등기를 또 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얼마?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고요. 자, 그러면 6,000원이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계액은 200만 6,000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된다는 거 앞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요건 이제 5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고 5번이 틀린 겁니다. 200만 6천 원이라는 거. 200만 6천 원. 6천 원이고 200만 6천 원이고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면세 모두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취득세는 원래 중과산세 규정이 있잖아요. 취득 후 신고와 잔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30%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근데 자, 단 우리가 지목 변경, 가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아까도 나왔었는데 중과산세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물세 모두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 취득의 경우는. 자,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6번 맞습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목 변경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물세 내용을 다 정리해 둡니다.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자, 다음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원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5번부터 보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주로 정답은 주로 등록면허세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지문이 주로 아래로 깔려 나오니까 주로 밑에부터 위로 올라와서 문제 5번부터 지문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실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제가 공부를 위한 거라 그걸 고려하지 않고 출제했어요. 근데 실전 같으면 어떻든 간에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나오면 5번 지문부터 읽어서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을 주로 찾아야 됩니다. 옳은 건데 한번 봅니다. 1번에 저당권 말소등기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설정등기는 권자, 말소등기는 누구? 설정자. 맞잖아요. 2번 취득세 과세표준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모두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 때문에. 3번 보면 토지 지목 변경이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아닌 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 중과 기준세를 중에서 부과하며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을 부과한다. 아까 나왔었죠? 이미 아까 나왔던 거 말로 또 나온 거고요. 4번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맞지만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언제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자,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5번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 또는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그렇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우리 추가신고 납부기한이잖아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받잖아요. 등록면허세는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통지수. 그래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도 60일 이내. 보통징수예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합니다. 똑같아요. 추가신고 납부기한 등록면허세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60일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의 보통징수예요? 신고 납부. 이거 딱 확인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옳으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3번만. 1번도 옳으네요. 네, 1번하고 3번 옳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주 그냥 목소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면서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따지듯이 좋습니다. 자, 11번, 1번하고 3번.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는데요.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12번. 1번 지문에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등록을 하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이요.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시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취득 당시 아니고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라는 거 꼭 주의하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보8 보존 등기 보8 맞습니다. 1천분의 28 아니에요. 1천분의 8이지.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이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잖아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표시는 부동산 가액. 세율은 1천분의 2. 소유권, 이해권이 다 세율 1천분의 2고. 5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네요. 5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재지별 시가 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취득세가 소재지별로 안분하는 거지. 자,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몇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안분할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그렇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하고 뭐 경기도 하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하죠?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래서 직근 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가 하남 등기소다. 그러면 그 등기소 등록관청에 소재한 경기도에 등록면허세 납부하라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비교하고요. 자, 이렇게 소립을 안 불한다고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자, 뭐가 틀렸냐면 각각의 아닙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은 나중에요? 아니고 처음. 그렇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처음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 한 50억 빌리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금액 50억이잖아요. 그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록하는 경기도에 있는 그 부동산 소재지 만약 경기도에 있는 그 등기소 거기서 등기 신청하면 그 등록관청에 소재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나의 처음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5번, 6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5번, 6번 다 틀렸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3번 보니까요, 여러분.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채권을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도 건수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이렇게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들을 건수로 과세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유상으로 인한 우리 앞에서 그래서 그 등록물세 세율할 때 건수가 과세에 표현인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이 1천분의 20, 유십, 20 맞죠? 1천분의 20, 2%예요. 근데 다만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 세율. 이게 뭐냐면 우리가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9억 초과했을 때 3%까지 1에서 3%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그 세율 그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1에서 3%그 세율에다가 100분의 50을 곱한 세를 정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이 1% 정도 될 때 등록면세는 깎아가지고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0.5% 세를 정한다는 거예요. 절반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취득세는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시 일반적인 건축물 취득은 4%인데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은 1에서 3%까지 세율이 낮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다른 세율을 정하지만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6가지 요 규정 나중에 나온 건데 등록면허세는 똑같았어요. 주택이든 뭐 건축물이든 유상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유십, 20, 2% 무조건. 뭐야 취득세는 깎아주면서 등록면허세는 왜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을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도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세율 정받는 즉 1에서 3% 세율 정도될 때 그 세율의 절반의 세율을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라는 것은 절반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절반 깎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지만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 이거 우리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29회 시험 때 나온 거예요.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 광업권, 어업권, 양식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이거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에서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그랬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되고 그래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세 부과되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특이하게도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취득을 원인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의 경우가 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 적용된다.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는 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29회 시험 때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얘들 4가지 깔아놓고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걸 물어봤었잖아요. 자, 16번 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비교. 이것만 보고 좀 쉴게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세하고 등록면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하는 거고 이럴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등록면세는 그냥 요거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입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대도시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공통적으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오면 항상 지문에서 이게 중과세 하면 되는지 안 되는 업종인지를 꼭 확인해야죠. 대도시 중과세 업종은. 그래서 은행업, 유통업,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도매시장이라든가 무슨 가축시장 이런 것들,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이런 거, 은행이나 병원이나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자원 재활용 업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도시 중과세 업종 원래 30몇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라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와 등록유세 비교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